그다음에 이건 우리 조선인 인구가 어떻게 늘어난다를 보시는데요. 그 나를 빼앗길 무렵에는 한 1000명 안팎. 그러니까 이제 뺏기고 난 다음부터 쭉쭉쭉 늘어나서 3.1운동이 일어날 무렵에는 2만 5천, 3만 명대예요. 그러다가 쫙 늘어나다가 야, 이거 참 놀라운 거죠.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있고 그때 6천 명이 죽었는데도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그만큼 식민지 조선의 삶이 팍팍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갔다 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이제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수요가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뭐 괜히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걸 골치 아파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하면 못 들어오죠.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조선인이 들어오는 걸 일본이 꺼려 하면서도 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확 늘어나는 건 이제 전쟁을 37년도에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늘어나는 폭이 빨라지더니 여기 이제 그 강제 동원이 되는 식의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서 39년에서 그 45년까지 한 6, 7년 사이에 2배 반 정도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전쟁과 조선인 사회의 형성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표를 하나 빠뜨렸네요. 근데 꼭 설명해야 할 거. 제일동포의 97%, 98%는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출신입니다. 즉 38도선 이남이에요. 38도선 이북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북선을 공업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륙 이제 병참 기지라고 불렀죠. 대륙을 침략해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그러니까 북한 지역하고 만주 쪽에다가 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들을 거기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북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람은 아주 적어요. 제일동포 전체에서 한 2%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 북쪽으로 가고 만주나 중국으로 빠졌죠. 그래서 제일동포의 98%는 38도선 이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총련이 일본에서 득세하게 된 것, 참 역설적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 제일조선인들의 도별 출신 통계를 어디 뽑아놨는데 이 PPT 자료를 워낙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막 차 타고 이동하면서 이제 앉아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막상 강연을 하려고 보니까 중요한 자료 몇 개가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동경이고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관서지방이라고 하는 오사카 일대인데 조선 사람들이 이쪽에 많죠. 도쿄보다도. 도쿄 쪽에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올드 뉴커머라고 그래요. 영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새로이 온 사람들 80년대 90년대 온 사람들은 이제 이 도쿄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초기에 온 사람들은 이제 오사카 쪽에 거기가 경제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오사카 교토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고베 대지진 때 우리 조선 사람들도 피해도 컸었던 거고요. 이 표는 대단히 상징적인데요. 우리 저 전체 외국인 그 숫자에서 조선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죠. 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조선 사람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91년까지만 해도 뭐 비교가 안 되게 훨씬 했었는데 중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국인들은 뉴커머가 온다 하지만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왜 줄까요? 귀화를 또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어 문제를 좀 하자. 자, 용어 문제도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용어들 쭉 써놓은 게 빠졌는데요. 예. 뭐라고들 부르십니까, 보통? 우선 얼른 생각나는 거 해볼까요? 제일동포, 제일교포, 제일한국인, 제일조선인, 제일한국점 조선인, 제일조선점 한국인, 제일코리안, 자인있지.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읊었는 데도 한 10개는 충분히 되죠? 각각 뉘앙스가 틀린 겁니다. 우선 제일 교포, 그 교자가 뭡니까? 잠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잠시 머무른다. 그러니까 가령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같은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주권을 갖고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뼈를 묻어야 할지도 모를. 일본은 뼈를 묻기보다는 화장을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교포란 말 적당하지 않아요. 제일 동포란 말은 어때요? 그냥 한국 내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분들을 객관화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의 이름을 갖고 좀 전 세계에서, 일본 사회에서 제일 동포라고 하는 말은 일본인들에게 성립하지 않는 말 아니에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고, 너무 민족 중심의 편협한 그 용어일 수 있다 해서 제일 동포란 말도 요새는, 옛날엔 많이 썼지만, 저도 주로 제일 동포란 말을 많이 썼었지만,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 됐습니다. 제일 한국인 어떤 것 같으세요? 아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한국인일 것 같은데, 우리 그 서경식 선생님, 언제 한국 오시면 한번 모셔야 할 분인데, 서경식 선생님 같은 분, 아니다. 제일 한국인이라고 쓰면 안 된다. 제일 조선인이라고 써야 된다. 제일 한국인이라고 쓰면 우선 총령 사람들 배제되고요. 조선적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련 조선적 배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배제가 된다. 이 사람들이 조선인으로 끌려왔었던 그 역사성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선이라는 해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 한국의 대립구도가 아닌 역사적 의미의 조선으로 해석한다면 제일 한국인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조선인이 맞는 명칭이다. 이제 이렇게 쓰세요. 제일 조선점 한국인, 또 한국점 조선인. 뭐 참 안타까운 마음에 쓰지만 좋은 명칭 아니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분단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똑같은 그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젊은 시절에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커뮤니즘 인 코리아예요, 책 제목이.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지? 뭐, 나올 때 이제 결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로 번역이 됐는데요. 코리아 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과 한국이냐 조선이냐에 따라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야 조선공산주의 운동사야 이거 달라집니다. 코리아 공산주의 운동사 이렇게 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분단이 벌써 우리가 이제 언어를 갈라놓은 거고요.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명칭에 자이니치라는 명칭이 있어요. 자이니치. 여기 이제 보면은 자이니치. 제일 조선인도 아니고 제일 한국인도 아니고 제일 동포도 아니고 제일 교포도 아니고 제일 코리안도 아니에요.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인만 있는 건 아니죠. 자이니치 중국인도 있고, 자이니치 뭐 브라질인, 자이니치 필리핀인, 자이니치 베트남인 뭐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도 그냥 자이니치 하면 대개 조선인을 칭하는 걸로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제일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정체성이죠. 예컨대 이런 거. 한국하고 일본이 뭐 경계하면 너 누구 응원할래? 하여튼, 또는 심지어는 독도는 어디 땅이야? 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체성을 충성서약을 하는 식의, 정체성이 아니죠.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고 거기를 강요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거 싫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나이고 싶어서. 그럼 구구한 설명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조선인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자이니치가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이 됐느냐.
요거 그 좋은 만화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만화책을 안 갖고 왔네요. 그 이따 볼 텐데. 그 만화책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선인, 한국인 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기에는 거기 안 담아진다 이거예요. 자, 우선 한 집안만 하더라도요, 할아버지는 조선적, 아버지는 총련, 아니, 아버지는 민단, 어머니는 총련, 나는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은 자인이지. 그리고 또 동생은 귀화하고. 한 집안도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고 너는 한국이냐, 조선이냐, 코리아냐, 왜 귀화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내버려도 하는 그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인이치, 자인이치, 정신사, 현대사. 자, 우리 제일 조선인 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이게 그 유명한 관부연락선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아베의 지역구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합니다. 관부, 바로 시모노세키를 한자로 하관이라고 쓰죠. 부는 부산. 그래서 시모노세키를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여러 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창경환이라는 겁니다. 쇼케이마루라고 되어 있는 배고요. 이 배를 타고 이 여행 가방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래도 좋은 가방 같네요. 그래서 초기에 그는 지식인들,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잘 아시는 28 독립선언을 했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속도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주도 출신 조선인들이 이제 오는데, 4.3 사건 강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신 도별로 칠 때요. 제주도 인구가 지금 한국 인구에서 몇 퍼센트쯤 되나요? 한 1%쯤 될까요? 50만, 60만이 안 되죠, 제주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0만 좀 넘으면은 아마 1%쯤 될 텐데, 제일동포 사회에서는 한 3, 4%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배가 많은 거죠, 인구 구성에서. 왜냐? 제주도 출신들이 원래 또 백길 따라서 일본으로 많이 왔고, 그리고 4.3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였죠.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또 4.3 사건을 피해서 일본으로 새로 많이 오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동포 중에 제주 출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초기 제일동포 사회에서 꼭 짚고 넘어갈 건, 지난번에 일본 보수 우익할 때 히오지키 마스다로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동 대지진 사건 때의 조선인 학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아까 23년에 조선인 숫자가 아까 보면은 8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거기서 6,600명이 죽었으니까, 6,600명이니까 거의 한 8, 9% 정도가 희생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 일본 자경단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장면, 너무 끔찍해서 말로 설명은 안 하고 사진으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계속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한 걸 보면은 참, 사람 산다는 게 뭔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아마 관동 대지진을 그린 영화예요. 우리 오충공 감독이라는 분이 지금 3부작으로 이제 3편을 만들어서 이제 곧 개봉을 할 거고, 한국에서도 상영회를 할 텐데, 우리 기회를 봐서 모시든지 아니면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상영회를 갖든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인들이 수도에다 독을 푼다 하는 유언비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조선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제 내각 회의에서 각의에서 조선인 이주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선 건너오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골치 아프다. 그래서 조선인이 조선 내에 안주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근데 총독부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왜? 이 조선인들이 국내에 있으면은 골칫덩어리다 이거예요.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조선에서 한계인들이 나가죠. 생존의 기로에 오죽했으면 원래 농민이라는 존재는요. 전통사회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백리 바깥을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그저 한 30리, 40리 그 범위 내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농민들의 작은 세계라고 해서 그 농민 연구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스몰 월드, 뿌띠 월드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로까지 나가게 됐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일본으로만 갔나요? 만주로도 엄청 나갔죠.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 토지조사 사업이다, 산미증식 계획이다, 이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거치면서 이 한계에 몰리는 농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회 불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도에 가면은 숟가락만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다. 간도에 흉년이 들어도 조선의 풍년보다 훨씬 낫다. 뭐 이제 이런 유언비어 퍼뜨려갖고 간도로 몰아내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도 야 일본의 일자리 훨씬 많아. 아 신문물 있고 좋아. 그래서 일본으로 잔뜩 조선은 그렇게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모순을 수출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수출된 모순이 빵 터지는 게 만주에서 격렬한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뭐 제 박사 논문 썼습니다만 김일성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의 모순이 이렇게 열심히 만주에도 갔다가 이제 쏟아부으니까 거기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부는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건너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을 만주나 북선으로 북한 쪽으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그래서 조선의 내지 도항을 감소시킬 것. 그리고 안에 조선인이 들어오면 내지 융화를 시켜라. 융화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조선 사람과 일본이 섞여 살게 해라. 제가 또 여기 중요한 자료들을 찾아놓고서 못 갖고 온 게 내선일체라는 개념입니다. 내지와 조선. 근데 내선일체가 정말 치열하게 드는 곳. 그리고 일본의 동아정책, 창씨 개명 같은 게 치열하게 드는 게 바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창씨 개명. 제가 다른 한일 관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조선인이 차별받으니까. 성이 다르잖아요. 딱 보면은 김가 이가 뭐 박가 이거 딱 보면은 조선 사람이니까. 그 조선 사람이 차별받지 말라고 일본 성을 쓰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 성을 빼앗아가고 억지로 일본 성을 쓰라고 한 건데. 일본은 이렇게 선의를 갖고 다녔는데 이게 조선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걸 몰랐네. 그래서 그게 선의의 약정이라는 또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일본은 동화 정책을 쓰는데 이 동화 정책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동화 정책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국주의 중에서 일본만 썼겠죠. 왜냐하면 제국주의자와 피지배자의 얼굴 모양이 같아요. 인도 같은데 동화 정책이 되겠습니까? 영국인하고 인도인하고 딱 보기만 해도 틀린다. 자, 그래서 뭘 만드냐면 조선인 보호단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인 보호단체를 만들고 이 사진이 뒤로 가버렸네요. 53번, 54번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보호단체를 만든 게 협화회입니다. 협화회 같은 그 단체. 슬라이드 번호 53번, 54번, 53번, 52번, 53번에 가 있고요.